70세 이후 근육 증가할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이 씨앗 단백질, 달걀보다 21배 빠르게 근육을 되살립니다. 그 씨앗에 관해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서 다른 분들과 같이 건강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28년 동안 노년기 근감소를 연구해온 박사 김세훈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몸 상태를 보면 정말 걱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가 갑자기 후들거리고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차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십니다. 사실 이런 증상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걸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몇 달만 해도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균형 능력까지 떨어지면서 일상생활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혼자 화장실 가는 것조차 불안해지고 부엌에서 요리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질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꼭 경고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씨앗 단백질 하나만 제대로 챙겨도 몸이 다시 버티고 힘을 되찾는 걸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얼마 전 한 모임에서 고모부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엔 걸음이 아주 안정적이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리가 자주 풀리고 싱크대 앞에 서 있는 것도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고모부님은 올해 74세이신데 작년까지만 해도 동네 산책을 매일 30분씩 하시고 손주들 밥도 직접 챙겨 드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계단 오를 때 난간을 꼭 잡아야 할 정도로 다리에 힘이 없었고 점점 외출하는 것조차 두려워지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봐도 특별한 질환은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근육량이 많이 줄었으니 단백질을 더 드시라고만 했습니다. 고모부님은 운동을 해보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기운이 안 따라주니 며칠 못 가서 다시 포기하게 됐습니다. 단백질을 챙겨보려고 달걀을 늘려 드셨지만 배만 더부룩해져서 결국 아무것도 못 하셨습니다. 고기는 씹기도 힘들고 소화도 잘 안 되셨고 콩은 가스가 차서 불편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웃집에 사시는 분이 작은 씨앗을 식사에 섞어 드신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만 워낙 간편해서 한번 시도해 보셨습니다. 아침죽에 해바라기 씨를 한 스푼 넣고 저녁 밥에는 참깨를 뿌려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4주쯤 지나니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전보다 훨씬 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6주가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난간을 잡지 않아도 될 정도로 다리에 힘이 붙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동네 산책을 시작하셨고 손주들 밥도 예전처럼 챙겨 드시고 계십니다. 고모부님께서 가장 놀라워하신 건 뭐였을까요? 바로 이렇게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별한 보조제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씨앗 몇 가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고모부님처럼 작은 변화로 큰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요소들이 근육 감소를 빠르게 몰고 오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 감소는 그냥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연구하면서 발견한 사실은 달랐습니다. 근육 감소는 단순히 노화가 아니라 잘못된 식사 패턴에서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하루 종일 근육 상태를 좌우합니다. 한국노년영양연구소에서 70세 이상 어르신 850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단백질 섭취량이 부족한 그룹은 같은 또래 대비 근육량이 23% 더 빨리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침 단백질을 거의 안 드시는 분들은 허벅지 둘레가 1년에 평균 2cm씩 감소했습니다. 박영수님은 올해 72세이십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아침은 거의 안 드시거나 토스트 한 조각에 커피 한 잔으로 가볍게 때우셨습니다. 점심과 저녁은 어느 정도 드셨지만 아침은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계속 거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이 1년 정도 이어지자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가장 먼저 느껴진 건 다리 힘이었습니다. 버스 타려고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시장 보러 나갔다 오면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허벅지 근육이 1년 사이에 눈에 띄게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는 아침 단백질 섭취가 거의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때부터 박영수님은 아침 식사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달걀을 먹어봤지만 매일 먹기엔 질리고 소화도 잘 안 됐습니다. 우유를 마셔봤지만 배가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영양사의 권유로 씨앗 단백질을 시도하게 됐습니다. 아침죽에 해바라기 씨를 한 스푼만 섞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3주쯤 지나니 아침 기상이 훨씬 가벼워졌고 오전 시간대 기력이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2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허벅지 근육량이 다시 늘기 시작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매일 아침 씨앗 단백질을 챙겨 드시며 시장도 혼자 잘 다니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아침 단백질을 얼마나 챙기고 계신가요? 아침을 거르거나 가볍게만 드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씨앗 단백질 5g 정도만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트에 섞어도 좋고 죽에 넣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포만감도 생기고 근육 합성 신호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복에 지나치게 많은 양을 한꺼번에 섭취하면 오히려 소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엔 한 스푼 정도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위험 요소는 밤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사실인데 근육은 밤사이에 다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자는 동안 몸은 낮에 손상된 근육 세포를 복구하고 새로운 근육 단백질을 합성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부족한 미네랄 섭취입니다. 국내 수면 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마그네슘 결핍이 있는 노년층에서 근육 회복 속도가 평균 18% 떨어진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단백질 합성에 꼭 필요한 미네랄인데 이게 부족하면 밤새 근육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합니다. 김희준님은 올해 69세이십니다. 최근 몇 달간 밤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고 잠에서 자꾸 깨는 문제로 고생하셨습니다. 낮에도 다리가 뻣뻣하고 계단 오를 때마다 힘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증상이 점점 심해지자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더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 마그네슘 보조제는 먹기 거북하고 시금치나 바나나는 매일 챙겨 먹기 어려웠습니다. 그때 영양사가 씨앗 속 마그네슘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김희준님은 저녁 식사 후 호박씨를 한 스푼 정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또 참깨를 볶아서 밥에 뿌려 드셨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섭취한 지 3주 정도 지나니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는 횟수가 확연히 줄었고 잠도 깊게 주무실 수 있게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낮 시간대 컨디션이었습니다. 다리 근육의 긴장이 줄어들면서 계단 오르기가 훨씬 편해졌고 오후에도 기력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2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았더니 마그네슘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근육 회복 지표도 개선됐습니다. 여러분은 밤에 근육이 뻣뻣해지거나 쥐가 나는 경험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녁 식사 후 참깨나 호박씨를 한 스푼만 추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밤사이 근육 회복 환경이 크게 개선됩니다. 다만 너무 늦은 시간에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 저녁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위험 요소는 단백질 흡수율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효소 활동이 약해지면서 단백질 흡수율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젊을 때보다 훨씬 적은 양만 흡수됩니다. 하지만 이건 음식 선택의 차이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한국영양대사학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씨앗 단백질의 흡수율을 비교했더니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씨앗 단백질은 노년층에서 흡수율이 평균 30%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화가 약한 분들에게서 그 차이가 더 컸습니다. 정상우님은 올해 75세이십니다. 평소 단백질을 챙겨 드시려고 달걀을 자주 드셨지만 체력이 잘 붙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해도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고 근육도 잘 늘지 않았습니다. 소화도 편하지 않아서 달걀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 강좌에서 씨앗 단백질의 흡수율이 높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반신반의하면서도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햄프시드를 구입해서 아침밥에 뿌려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3끼 식사에 조금씩 나눠 드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꼈습니다. 그런데 2주차부터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하고 나서 피로도가 확 줄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다음 날까지 근육통이 남았는데 햄프시드를 먹고부터는 회복이 훨씬 빨랐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 악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계단도 전보다 가볍게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정상우님이 가장 만족스러워하신 건 소화였습니다. 달걀 드실 때와 달리 속이 편했고 더부룩한 느낌도 없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햄프시드를 챙겨 드시며 주 3회 가벼운 근력 운동도 꾸준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단백질을 한 번에 많이 드시나요? 나눠 드시나요? 노년기엔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 3끼에 나눠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혈중 아미노산 농도가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씨앗 단백질을 3끼 식사에 한 스푼씩만 추가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4번째 위험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운동 후 영양 섭취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은 열심히 하시는데 운동 후 영양 관리는 소홀히 하십니다. 사실 운동 직후 30분에서 1시간이 근육이 영양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골든타임입니다. 국내 고령운동센터에서 70대 어르신 12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 그룹은 운동 후 30분 안에 단백질을 추가로 섭취하고 다른 그룹은 평소대로 식사만 했습니다. 3개월 후 결과를 비교했더니 운동 후 단백질을 섭취한 그룹의 근육 합성이 21%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명아님은 올해 70세이십니다. 매일 아침 동네를 30분씩 산책하시는데 운동 후엔 특별히 뭘 챙겨 드시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물 한 잔만 마시고 평소대로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다. 열심히 걷는데도 체력이 잘 붙지 않고 다리 근육도 별로 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복지관 건강교실에서 운동 후 영양 섭취가 중요하다는 걸 배우셨습니다. 강사가 운동 직후에 단백질을 조금만 추가해도 효과가 크게 달라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명아님은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씨앗을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바로 요거트 한 컵에 해바라기 씨를 한 스푼 섞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2주쯤 지나니 산책 후 피로감이 확 줄었습니다. 한 달 후엔 보행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평소 집에서 시장까지 15분 걸리던 길을 12분 만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3개월 후 복지관에서 체력 측정을 했을 때 이명아님의 악력과 하체 근력이 모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운동을 했는데 영양 섭취 타이밍만 바꿨을 뿐인데 이런 차이가 생긴 겁니다. 지금은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이 방법을 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운동 후 바로 챙겨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신 후에도 씨앗 한 줌을 간식처럼 곁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트에 섞어도 좋고 우유에 타 드셔도 좋습니다. 다만 운동 직후 당분이 많은 음료와 함께 드시면 단백질 흡수가 방해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위험 요소는 염증과 관련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속에 만성 염증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 염증은 근육 세포를 손상시키고 근육 합성을 방해합니다. 특히 관절이 아프거나 몸이 자주 붓는 분들은 염증 수치가 높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육을 지키려면 염증을 줄이는 성분이 필수입니다. 부산 지역 노년영양센터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아마씨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근육 염증 수치가 2개월 만에 평균 14% 감소했습니다. 아마씨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과 리그난 성분이 염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은정님은 올해 73세이십니다. 최근 몇 년간 허벅지와 무릎 주변에 통증이 자주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도 관절염까지는 아니라고 했지만 계단 오를 때마다 통증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소염제를 먹으면 일시적으로 나아지지만 약을 끊으면 다시 아팠습니다. 그러던 중 건강 프로그램에서 아마씨가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정보를 접하셨습니다. 최은정님은 아마씨를 구입해서 믹서에 갈아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미숫가루에 섞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는 밥에 한 스푼씩 뿌려 드셨습니다. 처음 2주는 큰 변화를 못 느꼈습니다. 하지만 3주차부터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덜 뻣뻣했고 계단 오를 때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나니 허벅지 통증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계단 오르기가 훨씬 편해졌고 장 보러 나갔다 와도 다리가 덜 아팠습니다. 2개월 후 병원에서 염증 수치를 검사했더니 이전보다 많이 낮아진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하며 지금처럼 계속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최은정님은 지금도 매일 아마씨를 갈아 드시며 통증 없이 생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아마씨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씨를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반드시 갈아서 섭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통째로 먹으면 거의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믹서나 커피 그라인더로 곱게 갈아서 드시면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됩니다. 갈아놓은 제품은 산패가 빠름으로 냉동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6번째 위험 요소는 수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근육엔 단백질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수분 흡수력도 아주 중요합니다. 근육 조직의 75%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서울노년생리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치아시드 젤이 근육 조직의 수분량을 12% 높여 회복 신호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치아시드는 물을 흡수하면 젤 형태로 변하는데 이 젤이 체내에서 천천히 수분을 공급하면서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윤정자님은 올해 78세이십니다. 최근 몇 달간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피곤한 느낌이 계속됐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려고 했지만 화장실이 자주 가고 싶어서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 섭취를 줄이게 됐고 피부도 건조해지고 변비도 생겼습니다. 복지관 영양사가 치아시드를 추천했습니다. 치아시드는 수분을 천천히 공급해서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정자님은 반신반의하며 치아시드를 구입했습니다. 전날 밤 우유 한 컵에 치아시드 2스푼을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고 다음날 아침에 꺼내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3일쯤 지나니 변비가 해소됐습니다. 일주일 후엔 아침 피로감이 확 줄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피부 건조함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가장 좋았던 건 화장실을 자주 가지 않아도 되면서 외출이 편해진 점이었습니다. 한 달 후 윤정자님은 복지관에서 체력 검사를 받았습니다. 근육량과 근력이 이전보다 향상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양사는 치아시드가 수분과 함께 단백질도 천천히 공급해서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치아시드 젤을 드시며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치아시드 젤로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치아시드는 반드시 물에 불려서 드셔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넣지 않고 그대로 먹으면 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면서 오히려 변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날 밤 물이나 우유에 담가두고 아침에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6가지 위험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각 씨앗을 실제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근육을 되살릴 수 있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근육을 줄이는 위험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실제로 어떤 씨앗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씨앗은 해바라기 씨입니다. 해바라기 씨는 우리에게 친숙한 씨앗입니다. 예전엔 간식으로만 먹었는데 사실 근육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해바라기 씨에는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근육 세포를 보호하고 운동 후 손상된 근육이 빨리 회복되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시중에 파는 해바라기 씨 중에는 염분이 많이 첨가된 제품이 많습니다. 짠맛 때문에 맛은 좋지만 염분을 과다 섭취하면 혈압이 오르고 부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무염 제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생해바라기 씨를 구입해서 직접 손질하는 겁니다. 미지근한 소금물에 하룻밤 불려두면 소화가 더 잘 됩니다. 아침에 건져서 물기를 빼고 팬에 살짝 볶아 드시면 고소한 맛도 살아나고 영양소도 잘 보존됩니다. 아침 식사에 한 스푼만 섞어 드셔도 충분합니다. 해바라기 씨는 어떻게 드시는 편인가요? 샐러드에 뿌려도 좋고 밥에 섞어도 좋습니다. 요거트에 넣어 드시면 간식으로도 훌륭합니다. 두 번째는 참깨입니다. 참깨는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한 씨앗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양념처럼만 쓰고 영양 가치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깨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단백질 합성 효율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참깨를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볶는 방법입니다. 너무 강한 불에 오래 볶으면 영양소가 손실되고 발암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약한 불에서 3분 정도만 살짝 볶아 고소한 향이 나기 시작하면 바로 불을 끄는 게 좋습니다. 볶은 참깨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면 2주 정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매 식사마다 한 스푼씩 음식 위에 뿌려 드시면 됩니다. 국에 넣어도 좋고 나물 무칠 때 넣어도 좋습니다. 특히 밥을 지을 때 한 스푼 넣으면 밥의 고소한 맛이 배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참깨는 평소 어떤 음식에 활용하시나요? 생각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매 끼니마다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아마씨입니다. 앞서 염증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했는데 아마씨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근육 염증을 완화하고 회복을 돕습니다. 특히 관절이 아프거나 근육통이 자주 있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아마씨를 드실 때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갈아서 드셔야 합니다. 통째로 먹으면 껍질이 단단해서 소화되지 않고 그대로 배출됩니다. 믹서나 커피 그라인더로 곱게 갈아서 드시면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됩니다. 갈아놓은 아마씨는 공기 중에서 빠르게 산패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갈지 말고 일주일 정도 먹을 양만 갈아서 밀폐 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냉동실에 보관하면 한 달 정도는 신선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마씨 가루는 오트밀에 넣어 드시면 아주 좋습니다. 스무디를 만들 때 한 스푼 넣어도 좋고 요거트에 섞어도 좋습니다. 하루 한 스푼에서 두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배가 불편할 수 있으니 적당량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마씨를 갈아서 드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번거로워 보이지만 익숙해지면 간단합니다. 건강을 위해 조금만 신경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호박씨입니다. 호박씨는 아연과 마그네슘이 아주 풍부합니다. 아연은 단백질 합성에 필수적이고 마그네슘은 근육 이완과 회복에 중요합니다. 특히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에게 효과가 좋습니다. 호박씨를 손질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강한 불에 오래 볶으면 아미노산이 손상됩니다. 약불로 15분 정도만 천천히 구우면 됩니다. 온도는 80도 이하로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하기 어려우면 오븐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볶은 호박씨는 간식처럼 그냥 드셔도 좋고 샐러드에 넣어도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녁 식사 후 호박씨를 한 줌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밤사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되고 숙면에도 좋습니다. 호박씨는 언제 드시는 게 가장 편하시나요?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춰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두 가지 씨앗을 소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햄프시드입니다. 햄프시드는 최근 몇 년 사이 건강식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씨앗입니다. 이 씨앗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 몸의 단백질과 구조가 비슷해서 흡수 효율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햄프시드에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중에서 완전 단백질로 분류되는 몇 안 되는 식품입니다. 특히 소화가 약한 노년층에게 아주 좋습니다. 달걀이나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분들도 햄프시드는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햄프시드를 드실 때 중요한 건 가열하지 않는 겁니다. 가열하면 오메가3 지방산이 손상되고 단백질의 기능성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밥 위에 그냥 뿌려 드셔도 되고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됩니다. 저는 매 끼니마다 햄프시드를 조금씩 나눠 드시는 걸 권합니다. 아침밥에 한 스푼, 점심국에 한 스푼, 저녁 반찬에 한 스푼 이렇게 나눠 드시면 하루 종일 아미노산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 나눠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햄프시드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맛은 고소하고 부드러워서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6번째는 치아시드입니다. 앞서 수분 이야기할 때 잠깐 언급했는데 치아시드의 가장 큰 특징은 물을 만나면 젤 형태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이 젤이 체내에서 천천히 수분과 단백질을 공급하면서 근육 회복을 돕습니다. 치아시드는 반드시 물에 불려서 드셔야 합니다. 물을 충분히 넣지 않고 그대로 먹으면 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면서 오히려 변비가 생기거나 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전날 밤 우유 한 컵에 치아시드 2스푼을 넣어 냉장고에 보관하고 다음날 아침에 꺼내 드시면 완벽한 젤 상태가 됩니다. 치아시드 젤은 그냥 드셔도 좋고 과일을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바나나를 으깨서 섞으면 자연스러운 단맛이 나서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대용으로도 충분하고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치아시드는 포만감이 아주 좋습니다. 젤이 위에서 천천히 소화되면서 오랫동안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해줍니다. 그래서 식사량을 조절하고 싶은 분들에게도 좋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 배가 불편할 수 있으니 하루 2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치아시드를 가장 편하게 드시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6가지 씨앗의 활용법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이 씨앗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드시면 가장 효과적일까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본인의 입맛과 생활 패턴에 맞춰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원칙은 지키시는 게 좋습니다. 첫째, 한 가지만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골고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각 씨앗마다 들어있는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둘째,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주일 드시다 말면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최소 한 달 이상 꾸준히 드셔야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본인의 소화 상태를 잘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씨앗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면 양을 늘려가는 게 안전합니다. 넷째, 다른 단백질 식품과 함께 드시면 더 좋습니다. 씨앗 단백질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평소 드시던 음식에 추가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단순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음식 하나만 바꿔도 근육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아침 단백질을 거르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밤사이 근육 회복을 위해선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 노년기엔 흡수율 높은 씨앗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넷째, 운동 후 30분이 근육이 영양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골든타임입니다. 다섯째, 염증을 줄여야 근육이 제대로 회복됩니다. 여섯째, 수분 흡수력도 근육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잘못된 상식은 단백질은 무조건 동물성이 최고라는 생각입니다. 올바른 관리는 흡수가 빠르고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는 씨앗 단백질을 꾸준히 더하는 것입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다리 힘이 약해지고 균형이 불안해지지만 제대로 챙기면 악력과 보행 속도까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식사 한 끼에 씨앗 단백질 한 스푼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에 해바라기 씨를 넣어보세요. 점심 밥에 참깨를 뿌려보세요. 저녁 후 호박씨를 간식처럼 드셔보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씨앗들을 어떤 음식과 조합해야 가장 효과가 커지는지, 그리고 계절별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소개한 씨앗 중 어떤 것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가요?